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식공장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한 번 이상 해보셨거나 아니면 해보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걸 텐데요. 투자를 하면 한 번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실 내 소중한 돈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건요, 일반 개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연봉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월가의 알아주는 헤지펀드 운영사에서는 이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가 고용돼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 또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심리적 스트레스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죠.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시장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이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개인의 일상생활마저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관리는 스스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황에 닥쳤을 때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름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는 투자가 정말 투자인지 투기인지 각자의 마음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버겁다면 다 놓고 쉬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고점에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눈치 보기 장세를 이번 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대다수 전문가들은 행동보다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변동성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주식은요,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현명한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언제 해도 강한 멘탈로 승부할 수 있는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이길 응원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고요. 저희 주식공장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소중한 전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자입니다. 샵 3772 보이시죠? 10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방송을 함께 보시면서 궁금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채팅방에서도 실시간 댓글을 저희 보고 있고요.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아지셔서 저희 팟캐스트 팟빵으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든 주식공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너 시간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고요. 오늘 프리랜서 황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오프닝에 멘탈 관리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주 만에 오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기부스를 하고 오셨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예. 한 주 동안 쉬는 동안 이제 네.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요. 넘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요양을 했었는데 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굉장히 좋네요. 네, 사람이 좀 일을 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좀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이 또 좋아야지 맞아요, 건강해야지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악재는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빨리 좀 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자주 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납품 상황 여러분께 보고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접 만나보세요.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가 52주 신고가 경신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 실적 기대감이 일단 받쳐주죠.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도 함께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외에도 이지바이오, 매일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축산업체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데일리TV는 이외에도 파맵신, 솔브레인 홀딩스, SO일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가 매드팩토, TNR 바이오텍,
ST팜 제이션 시스템을, 매일경제TV가 LG 디스플레이, SQ얼셀, 삼성전기, 마지막으로 MTN이 IL사이언스, 신성 ENG, LG이노텍 제시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래간만에 특징주 판을 보셨을 텐데 요즘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일단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두산표알셀이라든지 오늘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소차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주나 언택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고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코로나19 관련주라든지 뭐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오늘 또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세 종목 선정을 해 오셨는데 네. 이슈메이커 어떤 게 가장 또 눈에 띄었나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이제 네. 이데일리랑 MTN에서 꼽은 카카오 종목인데요. 예. 지속적인 좀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적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픽을 해왔습니다. 네, 9시 땅 개장하자마자 사실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야 이거 이제 언택트 다시 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하게 카카오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오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이랑 카카오의 한국은행과 카카오가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자회사인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인공지능 기술 협업을 통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즉 앞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한국은행의 업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기계 번역 기술을 활용한 뭐 문서 번역이라든지 인공지능 큐레이터인 AI 도슨트 등 이제 사용자 맞춤형 인공지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관련 정책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이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 산업 분야에 좀 불어 넣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AI 기술로 한국은행과 손을 잡은 건데 좀 디지털 혁신 기술 이걸 좀 쓰세요 이렇게 맞아요, 또 네. 요구하는 듯하고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또 발맞춰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IT 기술과 한국은행의 노하우가 합쳐진다. 과연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이제 근시안 쪽으로 또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외에도 알짜 회사들이 다양한데 카카오 뭐 반저 어떤 부분 주목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여러 네. 자회사 가운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카카오엠이라는 그 자회사인데요. 카카오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18년 8월에 이제 모회사 카카오에서 콘텐츠랑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분을 따로 분사해서 설립한 계열사인데요. 단기간 내에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덩치를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엠이 최근에 이제 동영상 신규 콘텐츠 제작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의욕적으로 OTT 시장에 뛰어들 것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판 넷플릭스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인기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피드들을 좀 대거 영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력 확충에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카카오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업계에서도 이제 카카오엠의 기업 가치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한 약 2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카카오가 이커머스 관련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저는 카카오페이를 주목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 이제 늘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페이를 갖는 자 천하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카카오페이의 성장성도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카카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오늘 28만 4천 원 선이고 장중에 28만 9천 원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이슈메이커 어떻게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이데일리에서 꼽은 NC소프트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역시 NC소프트. 네, 예. 게임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두드러지는 가운데
가운데 네. NC소프트는 그래도 좀 주가가 아직까지도 싸다라는 의견들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특징들을 꼽아왔습니다. 네, 오늘 NC소프트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데일리 TV뿐만 아니라 매일경제TV가 이슈 메이커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잘 돼야 주가가 그 맞아요. 이후에도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모멘텀을 신경 쓰더라고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게임 산업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네. 이제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소위 쪽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발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이력이나 연구 인력이나 연구 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대형 게임사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수출하기도 굉장히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수혜주로 올라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간 8조 원에 이르는 게임 수출액이 지난해 봤을 때 이제 만화나 음악, 영화 등을 제치고도 11개 콘텐츠 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컸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실감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예. 다양한 고객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아끼지 않는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성장세가 더욱더 무서워질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신작에서 오는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3분기 이후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애널들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또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그렇죠. 예,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NC소프트 주가가 일단 90만 원을 돌파를 했고 이제 김택진 대표이사의 지분 가치가 현재 9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와, 예. 그래서 향후 주가가 100만 원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 이 실적이 급증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까지 리니지 2M의 해외 진출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신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랑 아이온 2의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그동안 이제 PC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도 그랬듯이 이제 신규 플랫폼 진출 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굉장히 그만큼 완성도 높은 퀄리티의 게임을 내놨던 거를 좀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뭐 AI라든지 5G 그리고 VR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응을 할 때 이제 게임 업계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하면 리니지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6월 구글 그 플레이어 매출 순위 보니까 1위가 리니지 2M, 2위가 맞아요. 리니지 M 이렇습니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이후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NC소프트 오늘 장중에 95만 7천 원 선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현재는 93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 수급 상황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은 펼쳐지나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징입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랑 이제 매일경제TV에서 꼽은 S퓨얼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높아지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좀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특징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S퓨얼셀도 올해 신고가 기록했는데 너무 시원해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에만? 네. 일단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 전지 업체로 이제 최근에 두산 퓨얼셀과 함께 좀 같이 주목을 꾸준히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오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주가 급등을 하면서 이 국내 수소 관련주들이 같이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이 투자를 했었는데 상장 이후에 7배 이상이 뛰었다라고 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제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이 제2의 전기차, 2차 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쓴 정부 정책이 좀 받쳐주면 굉장히 긍정적인 탄력적인 흐름들이 네. 나타나는데 그래요. 증권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일단 SPLC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저점 대비 한 네. 130% 정도 주가가 뛰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으로 이제 수소차 보급 확대 방안이 포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앞으로가 더욱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좀 가시적인 성과, 그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수소차 충전소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의 그 수소차인 넥소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프랑스 방문 당시에 이 넥소를 시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산업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해 보여지고요. 그러나 아직 이 수소차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 SPLC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의 뉴스라든지 주가 움직임은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료전지 다변화 쪽 나타났는데 최근 뭐 지게차나 드론에 이런 부분을 적용한대요. 네. 예,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PL셀도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상한가 기록했지만 두산 퓨얼셀도 상한가에 맞아요. 근접하고 있는 모습으로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GMB 코리아, EM 코리아, 상암 프로테크, 에코바이오 모두 수소 연료전기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SPL셀 수소 전지차 관련주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자, 특징조 공장 오늘 이 시간은요. 오랜만에 또 활약을 해주신 프리랜서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최연소 투자전략팀장 출신의 주식 전문가이죠. 이 김진경 팀장의 색다른 시선이 진행이 됩니다.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까지 다채롭게 분석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최연소 투자 전략팀장 출신의 주식 전문가입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전장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미중 이런 분들 때문에 약간 삐끗하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것 같은데 우선 오전장은 어떤 종목과 이렇게 어우러서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사실 시장 자체는 미국발 또 훈풍으로 인해서 견조하게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금 또 장중에 밀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가 좀 출렁출렁하는 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또 장세 자체를 보면은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장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2000선 좀 초반권에서 좀 다지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물론 좀 박스권 흐름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또 장중에 또 이제 시장 자체가 또 다시금 또 파란불을 좀 밝히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언론에서 이제 나바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무역 합의는 끝났다라고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후에는 또 정정 또 하는 또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의 시장 자체가 좀 낙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라든지 또 이런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있고요. 지금도 이제 시가총액 그 종목도도 일부는 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장중에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더 살펴봐야 될 또 특징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중공업도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피소를 당했던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를 보면은 조선업황이 다시금 옛날처럼 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주면서 조선주도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타르 수주 소식이 아무래도 좀 조선주에는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조선주의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너무나 크게 또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의 오늘 이런 개별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 폭은 또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된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또 자칫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또 전반적으로 또 단기 급등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감도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또 기록한 종목도 또 NC소프트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NC소프트가 너무나 큰 초대형 우량주가 좀 된 모습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NC소프트 하면은 여러 가지 대작들을 또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또 회사이기도 하죠. 그만큼의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유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좀 부담감도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전체적으로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또 수급 메리트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기대감이 너무나 크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NC소프트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은 관망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오전장이 한눈에 딱 그려졌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자, 그럼 오전장은 좀 봤고 한 10시 20분에서 10시 40분 구간이었던가요? 이게 일중 저점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뭐 이런저런 미국과 중국 서로 눈치 보면서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후장은 어떻게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실 오후장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좀 장을 대응을 해보자면 개별주 장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 어떤 시장의 모습 이런 거와 크게 상관이 없이 전반적인 개별주적인 흐름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보다도 좀 종목을 위주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순환 매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손 놓고 관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개별 이슈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꾸준히 관심을 두셔야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도 요즘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을 찾아내야 또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또 관심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주에 더욱더 시선이 몰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주공 시청자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 오늘 강스텐바이오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약주들의 워낙에 관심세가 좀 물려지고 있습니다.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제약주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변동성 그리고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타야 합니다. 특히나 제약주들이 최근에 워낙에 들썩이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제약주 그리고 급등했던 제약주 아무래도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오른 제약주에 대해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겠죠. 근데 이 강스텐바이오텍의 경우는 아직 오르지 않은 또 제약주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점에서 잡는다는 점에 제가 오늘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강스텐바이오텍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꾸준히 정배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정배열 추세 유지하는 종목이 또 드물기도 하고요. 또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에도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바닥권을 돌파를 했고 또 이제 막 10월선을 돌파했던 만큼 이제부터 바닥을 탈출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제가 강스텐바이오텍의 경우는 이 제약주 안에서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 또 여러 가지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두고 봤을 때 이제부터 관심주로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매수가는 밴드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밴드의 경우는 10,000원에서 1,300원,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9,600원, 목표가는 12,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흐름 봐주셨고 오후장의 느낌 봐주셨고 개별 종목이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평가, 그러니까 뭐 실적이나 모멘텀 괜찮은데 가격 단위 낮아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강스텐 바이오텍,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 해주셨는데 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다음에 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소 팀장인 이유가 더 있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로 관심주 공장 시간 가볼 텐데요. 샵 3771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 번호도 기억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뵐게요. 네, 1시 17분 여러분은 주식공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샵 3772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요. 느낀 점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그 느낀 점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통 창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구애받지 않고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잠깐 좀 들어볼게요. 예. 예. 뭐 처음이 아니죠. 저번 주인가? 네, 앵커님이 여쭤봤을 때 제 투자 스타일 여쭤보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원래 벤자민 투자 연구소잖아요. 네.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좋아하는데 예. 그때 그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너무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투자 기법이 지금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무시당하고 계시죠, 옆에서. 네. 너 그렇게 자산 가치 높은 거 가지고 있어서 오르지도 않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바이오 업종에 관심이 많은데 바이오. 사실 뭐 벤자민 그레이엄은 바이오 업종 뭐 PER, PBR 저렇게 높은 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바이오주에 뭐 거품 논란이 항상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보이스는 되게 작아져 있죠. 왜냐면 지금 바이오가 워낙 잘 가니까요. 근데 뭐 그게 또 거품이 뭐 무너질 때는 그분 보이스들이 커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바이오주를 즐길 시기인 것 같아서. 즐길 시기. 네. 바이오 주 중에서도 셀트리온은 이제 뭐 워낙에 알려진 기업이고 그 신생 바이오 기업 중에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그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에 이 처음에 이제 몸값을 굉장히 놓고 상장을 했다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보여줘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그림을 만든 상태에서 올려치고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또 상한가를 보냈잖아요. 셀리드. 지금 여기서 말한 거 세 번째 상한가 보냈어요, 지금. 고려산업 처음에 상한가 보냈고요. 제가 갖고 온 미스터블루 상한가 보냈고요. 저번 주에 첫 번째로 가장 꼽았던 셀리드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오늘 장중에. 네. 예. 그러니까 셀리드 같은 업체 그런 스타일을 노리고 있어요. 예. 처음에 셀리드도 몸값 많이 받고 상장했다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보여줘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서 이제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뒷배경 얘기까지 나오면서 타점까지 맞으면서 지금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돈이 워낙에 많아서 신인들, 그러니까 새내기들한테 새내기죠.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뭐 프로스포츠로 따지면 계약금을 많이 받고 들어왔다가 조금 성적 부진해버리면 바로 언론에서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신인이 못해도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조금 잘하는 게 보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새내기 바이오주들은 그 라이센스 아웃이 목표예요. 라이센스 아웃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축적된 게 나오잖아요. 그럼 금방 몸값을 높여줘요. 지금 그 분위기가 되게 관대해요. 예. 그래서 새내기주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되게 관대하게 여겨질 거를 보시면서 미리 선취매를 하시면 뭐 운 좋게 뭐 셀리드 같이 상한가를 가는 것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신일섭 소장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지 몇 주 안 됐는데 세 종목을 상한가를 간 흐름도 있어요. 첫 번째 고려제약, 두 번째 미스터블루, 세 번째 고려제약이. 고려제약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셀리드 이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잘 가면 저희도 좋죠.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에서는 관심주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재료 납품된 상황 이렇게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 관심주 말씀드립니다. 자, 특징주에서 거론됐던 게임주가 관심주에도 선정됐던데요. NC소프트였어요. 매일경제TV와 MTN이 공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데일리 TV가 키네마스터, 세코닉스, 대한유팜, 현대에너지솔루션, 삼성중공업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하나머티리얼즈, 경인양해, STI, 덕산네오록스, LG이노텍, 매일경제TV는 카카오, W게임즈, SO일, 라파스, SCI 평가정보, MTN은 SK이노베이션, 삼양식품, 풍산,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말씀드렸고 1위 채널을 골라주세요, 소장님. 예, 오늘 네. 매일경제를 골랐고요. 네, 이유는요? 일단 지금 잘 가는 것들 위주로 굉장히 강한 것들 위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예. NC소프트, 카카오, W게임즈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더 이것들을- 가는 건가요? 더 갈 수 그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는 게 더 가는 거니까. 물론 NC소프트 지금 사서 저 언제 얘기 드렸죠? 뭐 60만 원대 막 이렇게 얘기 드릴 때에 비해 먹을 폭이 적긴 한데 지금 NC소프트 뭐 목표가 110만 원짜리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더 가긴 가요. 근데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NC소프트를 잡긴 그렇죠. 하지만 이 수익을 더 끌고 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뭐 10% 조정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찔끔 갖고 사던가 아니면 이게 너무 나는 무섭다. 요즘에 잘 가는 게 무섭다고 하면 아예 그냥 다른 관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낙폭과대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강요 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선정한 이유는 이 세 개가 굉장히 강한 거에서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수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용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초점에서 보자면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O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이제 뭐 천천히 가볼 수 있는 뭐 그분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 싫고 무서우신 분들에게 뭐 선사해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라파스 SCI 평가 정보 이거는 중소형주로서 조금 NC소프트, 카카오, W게임즈 같은 거대 대형주에서 조금 벗어난 난 중소형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선택지가 되고 그러니까 조금 다채로워서 골랐어요. 네. 엄청 강하게 가는 것들이 있고 네. 밑에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골고루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4위 채널은요? 예, MTN을 골랐는데 뭐 이유는요? NC소프트는 똑같아서 네. 사실 거기서는 모르겠는데 이 SK이노베이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그 삼총사 중에 3등이거든요. 물론 3등이 더 잘 갈 수도 있는데 LG화학, 삼성, SDI가 일단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사실 SOE라고 결이 달라요. 지금 가는 거는 사실 똑같이 정유주인데 물론 정유주로 가는 면도 있겠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LG화학, 삼성, SDI 1, 2등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저 관점의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고 예. 풍산 같은 경우는 뭐 SOE랑 비슷한 건데 전 이런 걸 싫어해요. 지금 이제 막 언제 갈지 모르고 10년을 내다보면 가겠죠. 저는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상승할 고려아연, 가능성이 제한적인 풍산 부분이죠. 이런 그 철강업, 비철금속 이런 네. 거 사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삼성전자도 너무 뻔하고 전문가님, 그 풍산이 네. 별로인 이유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갈 수는 예. 있는데 예. 초장기 흐름이 다 우하향인 건 저는 안 해요. 그냥 풍산, 포스코
뭐 고려아연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데 네. 장기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장기 하락세를 굳이 들어가서 그 짧은 거를 먹기 위한 몸부림을 저는 치기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높은 데를 따라가다가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높은 데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이끌어가지고 그 상승 기류를 다시 전환기를 타는 그 위험보다는 전의 위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 MTN이 SK이노베이션, 풍산, 삼성전자 이거 세 종목이 네. 많이 떨어져 있거나 업종 내 3등이거나 너무 뻔한 종목이거나 삼성전자 보고 너무 뻔한 종목이라고 하면 그런데 제 생각에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이 압도적인 게 너무나 많아서 네. 사실 삼성전자를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긴 분명해요. 네. 굳이 이걸를 골라야 되냐 이런 네, NC 예. 소프트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MTN이 4위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좀 세 종목을 일단 골라보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관심 좀 뭐로 선정을 네, 하셨어요? 키네마스터입니다. 물론 이데일리 이거 TV? 네. 물론 그래요. 아까 뭐 세 종목이 말했는데 상한가 같다. 네, 물론 제가 여기서 3개를 꼽고 제 관심주까지 해서 4개를 말씀드리니 한 달이면 16개다. 16개 중에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3개를 골랐는데 그중에 그래도 상한가 간 게 나왔으니까 예. 뭐 확률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키네마스터를 제가 갖고 온 건 아니죠. 선택한 이유는 예. 이데일리 TV에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지만 어쨌든 키네마스터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모르겠어요. 약간 레거시 미디어가 뭐 그러니까 몰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방송 3사라던가 이게 몰락을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유튜브나 이런 SNS에 젊은 층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들도 다 보면은 뭐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대세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에 커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이 무슨 굉장히 뭐 질이 낮고 뭐 이러다 뭐 그러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문화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는 계속 커간다.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는 유튜브를 할 때 편집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유튜브를 운영을 안 해서 모르지만 보긴 하거든요. 보면은 막 아무래도 이게 좀 화려한 효과들이 들어간 거가 재미있잖아요. 뭐 주식도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보시던데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유튜브에 가서 쳐봤어요. 검색창에. 그러면은 뭐를 선택하냐면 쫙 이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화면이 조금 보이잖아요.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썸네일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래도 이 글씨가 막 예쁘게 크게 박혀 있거나 맞죠? 내가 좋아하는 종목 이름이 크게 뜨면 아무래도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키네마스터로 이제 그 글씨 같은 거 넣은 거거든요. 뭐 크로마키 효과도 집어넣고 뭐 글씨도 놓고 막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는 건데 그런 작은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수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또 돼요. 뭐 내용도 컨텐츠도 재미있어야겠지만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예쁘게 좀 꾸며놓고 동영상을 좀 남들보다 좀 독특하게 꾸며놓으면은 아무래도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거에 그 유입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할 때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뭐 아침 일찍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왔는데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유튜브 시대를 계속해서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 관련된 주식을 살 수가 없으니 예. 키네마스터를 대신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2% 넘게 급등했다가 오늘 5% 하락하고 있는데 요 가격 전략 어떻게 봐주실까요? 지금 13,000원대에서 좋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두 번의 고점이 있었잖아요. 2020년 2월 달과 올해죠. 2월 달과 4월 달에 엄청 거대한 12,000원의 고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점을 정말 강력하게 돌파를 시켰잖아요. 강력하게 돌파를 시키고 이제 13,000원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3,000원에서 13,000 지금 800원이죠. 예. 그 사이에서 뭐 분할 매수로 담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담으셔가지고 15,000원 이상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이상을 바라보는 네. 전략이에요?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네. 왜냐면 13,000원에서 13,800원 사이에 평균적으로 담으면 한 13,400원, 500원 될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13,000원을 깨지면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W 게임즈입니다. 자, NC 소프트가 뭐 계속 말했고 너무 뭐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뭐 린저씨들이 컸고 린리니들이 또 크고 있고 그리고 이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한 결속력과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없다. 뭐 얘기 드렸고 110만 원 목표가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네. W 게임즈라는 저 말을 했나? 이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PER이 요 정도예요. 지금 몇이냐면 지금 화면 안 나오니까 얘기 드릴게요. 12년 예상치 PER은 10배 정도예요. 2019년에는 8배였고요. 그렇죠? 근데 NC 소프트는 엄청 높아요. 아니 물론 단순히 PER, PBR로 접근해서 지금 전혀 시장에 맞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시죠? PBR 1배 미만인데도 다 안 가요. 인기 없는 애들은. 0.3배짜리가 수두룩한데도 안 가요. 그렇죠? 근데 PBR이 10배가 가도 인기가 높은 애들은 다 올라가요. 뭐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NC소프트랑 W게임즈 같은 게임 업종인데 PER, PBR 차이가 너무 나서 W게임즈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저 계속 그 6만 원대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달라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라는 게임의 그 업종하고 W게임즈는 완전히 다른데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 여러분들 카지노 가서 카지노 하시면은 대부분 돈을 다 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카지노 게임 중에서도 슬롯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그대로 구현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코로나19가 되게 영향이 있었죠.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죠. 뭐 라스베가스를 못 가니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저 씨들은 30, 40대고 이 W게임즈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유저들을 대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등교를 시키고 집에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치즈볼을 막 먹으면서 졸면서 계속 슬롯모션 이 버튼만 누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5, 60대 이상, 50대, 70대, 80대까지. 라스베가스나 뭐 그 옆에 라플린이라는 라스베가스 아래 도시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노인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빠찡코 계속 슬롯모션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어서 더 많아지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넘어가도 W게임즈는 모멘텀이 죽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과는 전혀 결이 다른 완전 게임. 유저층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뭐 PER, PBR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낮다. PER, PBR이. 그래서 이제 7만 5천 원을 돌파해서 드디어 8만 원대 신고가를 갔잖아요. 이 신고가를 갔다는 건 전 너무나 좋거든요. 저는 신고가를 종목을 따라가지 아까 신저가를 안 가요. 신저가 얼마나 지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산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산을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벌써부터 손톱이 아프기 시작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산 정상을 넘어서가지고 깃발을 꽂고 위로 이제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애의 풍선을 타고 싶어요, 저는. W게임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천도 아주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뭐 8만 원대 초반에서 사면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PER이 이게 10배 정도 나오는데 저는 20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PER 기준으로. 네. 심리수 소장님의 그 전략을 들어보니까 가격이 내려간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건들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W게임즈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에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줬고 어디까지 상단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해주시죠. 네. 아까 그 키네마스터도 신고가를 갔고 W게임즈도 신고가를 가서 전고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디지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9만 원이나 10만 원. 뭐 또 멀리는 제가 PER 10배를 얘기 드렸으니 PER 10배는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면 주가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W게임즈 예를 들어 지금 뭐 PER이 10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7,000원 정도 나오네요. 예상치로. 이거는 증권사의 그 증권사들마다 내놓은 그 EPS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이걸 보통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합의된 평균치죠. 근데 여기다가 저는 20배 정도를 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배. 얼마죠 그러면? 14만 원? 예, 그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네. 일단은 9만 원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셔야 돼요. 예. 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죠. 오늘 4분밖에 없는데 없어요. 예, 삼양식품입니다. 돼요. 네. 자, 삼양식품. 삼양식품 제가 했었나요? 이 그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거 MTN에서 나왔죠.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 수요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는데 신라면과는 다른 결의 매운맛을 찾아냈고 네. 물론 이게 횡령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그 사장 부부의 횡령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겨낼 만큼 이 모멘텀이 너무 강해서 주가가 그냥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을 해도 좋은데 자 농심은 54만 원이 최고가예요. 역사상. 지금 37만 원대에 있거든요. 삼양식품은 지금이 최고가예요. 역사상.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왜 자꾸 신고가를 하냐.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신라젠 거래 정지됐죠. 그럼 신라젠이 15만 원 갔었어요. 근데 10,000원, 7,000원 왔어요. 저가가 7,800원 왔어요. 15만 원에서 7,800원. 되게 싸죠. 그것만 따지면. 7,800원에 사셨어요? 사셨으면 지금 어떻게 됐죠? 거래 정지됐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인데 저렇게 10분의 1토막 막 이렇게 난 거는 10분의 1토막 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밑에 떨어졌다고 위치 에너지가 낮다고 덥석 짚기에는 그 과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반대죠. 삼양식품은 반대예요. 지금 2만 원에서 14만 원을 갔어요. 7배를 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2만 원에서 보더신 분들은 야 2만 원대 보던 게 14만 원 갔는데 어떻게 사? 이러죠. 근데 7배를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 스토리가.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이 14만 원도 비싼 가격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14만 원이 예를 들어 50만 원을 간다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4만 원을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 선생님의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요. 네, 제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저 오리온도 가까웠고 뭐 몇 개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그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팩트만 얘기할게요. 지난해 12월에 국내 냉동 피자 시장에 진출했는데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바로 업계 2위에 등극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게 노 엣지 크러스트 피자예요. 엣지 끝에 원래 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꽉 채웠어요. 토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진출했는데 10년 만에 첫 흑자가 났어요. 지금. 이 어디서 흑자가 났냐면 이커머스와 O2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으로 시키면 오프라인으로 오는 거. 여기가 매출이 동기 대비 173% 성장했고요. 파스타와 두부가 각각 180%, 61% 성장했어요. 예.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풀무원은 콩 두부는 1위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4위, 5위예요. 라면도 그렇고 파스타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만두 시장에서 CJ 비비고가 압도적인 1위거든요. 예전에 혜태 고향 만두가 1위였어요. 근데 지금 풀무원이 얇은 피 만두로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고 라면 시장에서도 빅3에 비해서 안 돼요. 물량으로는 농심이나 오뚜기나 삼양식품에 비해 안 되는데 풀무원은 그걸 틈새로 뚫은 거예요. 틈새로. 겉면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면이 따라온 거고 겉면 시장 개척했죠. 만두 시장 뒤에서 또 뚫어 올라오고 있죠. 냉동 피자 시장도 뚫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어요. 풀무원은 콩 두부 전문 업체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어떤 틈새 그러네요. 시장을 노리는 네. 아이템을 장착한 애로 변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외국인 기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밑에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기업들 있죠. 우리는 풀무원 하면 콩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피자 이런 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른 시선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매매 손절가는 전략은요? 예. 손절가는 16,000원, 매수가는 1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016년 고점인 2만 원으로 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18,300원 선 풀무원 그 포트의 흐름들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포트 이런 부분 좀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772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